자, 오늘 2022년 1월 4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디슨 EV입니다. 사실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서 걱정이 되실 만한 종목이에요. 실제 물려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문의 주신 분은 매수가가 한 3만원대 정도 입니다. 말씀하신 거로는 이제 급등을 했고 눌림목이 좀 나왔으니까 지금 정도는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 종목을 사자고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가격대 한 요 정도 됐어요. 좀 빠졌을 때 한 4만 원대.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빠지면은 정말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 다른 매매를 했던 기억도 나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한참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면은 싸 보이죠. 8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이제 한 3만 원대면 반토막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싸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납득은 할 수 있어요. 단기 급등을 노리고 주식이라는 걸 뭐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 수익을 낸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들어가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손절을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이제 매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 쌍용차 인수에 대한 호재 말씀하셨고, 둘째는 그 다음에 눌림목을 좀 준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저희 이제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방송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고 있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고수익 한시 종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란다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종목 상단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하단에 무료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인수 호재, 그리고 둘째, 그 다음에 눌림목 이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매수 이유라고 생각해요. 매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 매수 이유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보면은 읽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간 종목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인수 대금을 대주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 내 재무적 투자자 파이낸셜 인베스터 진영 측에서 투자 철회 가능성을 언급해 본계약마저 홀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산업은행이 평택공장을 담보로 수청에 대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카드를 밝힌 데다가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이미 이제 들어간 자금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내용을 보면은 에디슨 컨소시엄 FI로 들어와 있는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 관계자가 경영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 쌍용차가 경영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투자를 할 수 없다. 조건부죠. 조건부로 이제 투자를 거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건부 투자 여부를 결단할 것이다 라고 거리를 두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에디슨 모터스는 여기가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키스톤 PE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 투자자들이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는 취지로 대응한다. 이제까지 같이 해왔던 데가 내부 사정을 더 잘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는 게 조금 이제 의문이라면 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제 조건부로 이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뉴스가 있는 반면에 아예 빠졌다는 식으로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KCGI랑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채울 전망이라고 나온 뉴스도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고요. 일단은 인수 호재가 있다는 건 맞지만, 첫째는 전 개인적으로 호재가 나온 다음에 이게 주가에 반영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호재가 주가에 반영. 둘째, 해외 투자나 다른 투자들이 투자할 때들이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투자가 될지 인수가 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불확실 하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남양유업 한번 볼까요?
남양유업도 뉴스가 나오고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을 때려 맞고 이렇게 이제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양유업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인수자가 자료를 보냈는데, 자료를 보내고 또 이제 대금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남양유업 쪽에서 이제 뭐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이제 좀 얘기하면 긴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반영이 되니까 주가가 이제 전부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중간에서 이제 쌍용차 그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도, 에디슨 UV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자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쌍용차 입장에서 지금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쌍용차 입장은 어쨌든간 자신의 그 경영 비밀이기 때문에, 기술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온다.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수호재는 이미 반영돼 있고, 하나는, 둘째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하나는 더, 저는 이게 이제 좀 걱정되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야마를 보면은 쌍용차 인수 호재 뒤 에디슨 EV 대주주 5곳 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투자조 이제 기존 이제 에디슨 EV 기존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인 투자 조합들의 지분율이 확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해서 먹튀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 재밌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투자조합 DMH 등 투자조합이 지난해 5월에서 7월 314억을 들여서 기존 주주가 들고 있던 에디슨 EV 주식을 사들였는데, 지난 5월 말에 34.8%였다가 8월에 11% 낮아졌다.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DMH가 이 기간 9.45에서 0.96으로 줄었다. 그리고 5.49% 갖고 있던 아이몰딩스가 0%가 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8월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8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실제 급등한 자리는 11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게,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투자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주가 조작을 하는 데는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조합에서 팔았다고 돼 있는 데가 8월 달이고, 여기도 사실 슈팅이 좀 나왔죠. 차트를 더 길게 늘어놓고 보면은 정말 바닥에 있던 자리에서 올라와서 그래도 한 거진 뭐 한 7, 8배 먹었겠네요. 그렇게 먹었는데 여기서부터 거진 또 10배 가까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조합에서 팔고 나간 게 한 번이 있을 거고, 여기를 끌어올린 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 조작 뉴스가 실제 주가 조작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금융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겠지만은 나올 게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10월, 11월에 급등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장대 음봉 터트렸을 때 이 매집했던 또 누군가의 손이 좀 있을 거라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가 조작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확실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일단 쌍용차 인수 호재는 매수 이유에서 날아갔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눌림목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21선 눌림목을 보고 들어갔으면 이게 깨지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손절을 못하면 이제 어려운 구간들을 겪게 되는 게 그런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나쁜 게 아니고 손절을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 이제 나온 뉴스들 때문에 오늘 장대 음봉 또 나왔고 18%또 맞았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121선 인근 한 13,000원대 구간,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량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그냥 이제 소위 말해서 개미들이 아니고 진짜 큰 손 형님들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한번 횡보 후에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워낙에 많이 나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일단 저는 손절가, 그래서 손절가 16,000원 잡고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121선 인근 이평에서 지지됐던 자리고,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샀던 사람들이 정말 큰 손 형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자기 매수가보다
빠진다면 굳이 거기까지 들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리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 꽤 실렸거든요. 그걸 따진다면은 손절가 16,000원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조작 이야기들, 아까 투자 조합에서 이미 팔고 나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거기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11월에 아까 뉴스에 보면은 8월 대비했을 때 지분이 줄어들었지만 이 11월에 올린 모종의 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들어온 누군가도 큰손 형님들 세력들이라고 해도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가기 부담스럽거든요. 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이 물량을 먹겠다고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하고 두 번째 기간 정하세요. 이런 종목들은 최소한 한두 달 안에 계속 이제 호재가 나와주고 본계약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올해 지금 1월이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 보유 기간, 또 본계약도 사실은 뭐 미뤄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하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간도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샀던 세력 형님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사가 들어오면 횡보시키면서 내가 어쨌든 간 크게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횡보를 시키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기들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만약에 횡보가 길어지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손절가 16,000원, 보유기간 최소 두 달 이하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종목도 많이 있어요. 요즘도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단기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의 심리가 대부분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빠르게 털어내기 위해서 단기 급등 종목들을 노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손절을 하시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수익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급등 종목을 들어가나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승부를 보는 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